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간단한 코딩으로 드론을 동작시켜 보았습니다. 어떻던가요? 재미있던가요? 도전 과제로 제시했던 삼각형과 별묘한 궤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코딩은 잘 되던가요? 그런데 이륙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하던가요? 아니었죠. 약간의 오차가 있었을 겁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의 정확하게 움직일 텐데 드론은 공중에 떠 있다 보니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관성 때문에 약간 밀려나기도 하고 주위 공기 흐름 때문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걸 선생님은 드론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외에서 날리는 드론은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GPS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텔러 드론은 실내용이라서 GPS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미션 패드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션 패드를 이용하여 드론의 위치의 정확도를 높여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패드는 드론 한 대당 4장을 제공하는데요. 각 면에는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켓 모양이 있습니다. 이 로켓 모양이 X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미션 패드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30cm 이상, 1.2m 이하에서 인식합니다. 드론이 너무 높이 있으면 인식 못합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옆으로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인식 못합니다. 이 미션 패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코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수학적인 느낌이 들지만 알아야 코딩을 할 수 있으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가로축에다가 X를 이렇게 세로축에다가 Y를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드론이 요렇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선생님 드론 앞에다가 까만 점을 찍어 놨다는 것은 드론의 정면을 말하는 겁니다. 즉 드론의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X방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드론의 왼쪽이 Y방향이 됩니다. 드론에서의 방향은 항상 드론 기체 기준입니다. 아마도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지만 드론도 항공기로 분류되고 항공기 조종은 조종자가 탑승하여 조종하던 것에서부터 용어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드론이 오른쪽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위쪽 방향을 보고 섰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방향, 드론이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이 X방향이 되고 이쪽 편으로가 Y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Y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재의 원점인 여기 위치에서 이미 여기 위치로 간다고 봅시다.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플러스 100만큼이고 Y는 마이너스 100만큼이 되겠죠. 자, 여기 좌표는 0,0이고요. 여기 좌표는 X가 100이고 Y가 마이너스 100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션에 있는 XYZ 인클라이즈 블럭을 가지고 왔다면 X에다가는 100, Y에다는 마이너스 100, Z는 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드론이 이렇게 떠 있는 요 위치가 0,0,0입니다. 이렇게 잡기 때문에 Z에다가 100을 넣으면 지금보다 이렇게 100cm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론이 떠 있는 요 자리를 0,0,0으로 붙잡고 XYZ 인클라이즈 100, 마이너스 100,0을 하면 드론이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드론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방향에서 드론이
요 자세를 가지고 요렇게 이동하여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는 x가 50 위치이고 y가 마이너스 50 위치이죠. 그런데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 자리. x가 80 위치이고 y가 마이너스 50인 위치. 즉 x는 80, y는 마이너스 50, z는 0인 요 위치를 지나가면서 이동하는 이런 코딩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때 바로 커브 블럭을 이용합니다. 자, 요 자리를 우리가 P1이라 그러고 요 자리를 P2라 그럽니다. 그래서 커브 블럭에다가 P1 자리를 80, 마이너스 50, 0, P2 자리를 X 100, Y 마이너스 100, Z 0 이렇게 입력하면 드론이 P1을 지나서 P2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원리를 알아야 미션 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점 자리에 미션 패드 3번이 있습니다. 미션 패드는 로켓 방향이 X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가 X가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가 Y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가 100, Y가 마이너스 100, 요 X 100, Y 마이너스 100, 요 위치로 가고자 한다면 요때 사용하는 블럭은 고 X, Y, Z입니다. 자, X는 100만큼 가고 Y는 마이너스 100만큼 가고 Z는 100만큼 간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점 자리가 미션 패드가 있는 자리가 0,0,0입니다. 미션 패드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Z를 0으로 입력하면 바닥에서부터 0 높이기 때문에 드론이 바닥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 XYZ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Z를 미션 패드가 있는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M3을 입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드론이 있으면 3번 패드를 인식하겠죠. 3번 패드를 인식하고 나면 이쪽으로 요렇게 이동해 가라 이 말입니다. 즉, 요 드론이 미션 패드 3번을 인식하였다면 100, 마이너스 100, 100짜리로 요렇게 이동을 하라 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드론이 요 방향으로 요렇게 3번 패드 위에 서 있다고 봅시다. 요 왼쪽 방향을 보고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드론 기준으로 보면 X가 100이고 Y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이때는 드론 기준으로 요쪽이 X가 될 것이고 요쪽이 Y가 되니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X가 100이면 요 자리, Y가 마이너스 100이면 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100, 마이너스 100, 100 이렇게 되니 드론이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죠. 예. 자, 지금 이제 미션 패드의 방향과 드론의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드론은 어디로 갈까요? 이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XYZ 인크라이즈 블럭을 이용했다면 이 드론은 파란색을 따라갈 것이고 만약에 고 XYZ 블럭을 이용하였다면 까만색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션 패드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미션 패드를 사용하는 블럭을 사용하였으나 드론이 미션 패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명령어 동작은 건너뛰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점프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프 블록 명령어에 점프 x100, y-100, z100, 앵글 90, 그 다음 m1 3, m2 5. 자, 요렇게 입력하였다면 이 드론이 여기에 있는 3번 미션 패드를 인식하였다면 이 3번 미션 패드를 기준으로 x100, y-100, z100 요 위치로 가라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번 미션 패드가 있겠죠. 5번 미션 패드. 그러면 이 5번 미션 패드의 기준은 요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 요쪽 방향에서 앵글 90,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90도를 회전하는 방향으로 서라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미션 패드를 인식하면 3번 미션 패드를 기준으로 x100, y-100, z100을 이렇게 이동합니다. 거기에 가면 미션 패드 5번이 있는데 그 미션 패드 5번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90도가 되게끔 요렇게 회전하여 서 있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만약에 드론이 요 방향으로 서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점프 명령어를 사용하면 3번 미션 패드를 인식하면 3번 미션 패드를 기준으로 x100, y-100, z100 위치로 요렇게 이동하고 이때 5번 미션 패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서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드론은 요렇게 180도 회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 눈에는 180도로 회전하는 걸로 보이지만 명령어는 90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 M1 자리에 즉 3번 미션 패드가 없거나 인식을 실패하면 출발 자체를 안 하고요. M1 자리 3번 미션 패드를 인식을 했다면 출발합니다. 목적지에 갔는데 M2 즉 5번 미션 패드가 없다거나 인식을 실패하면 앵글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션 패드가 없으니 실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로테이트 투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 앵글 90 M5.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번 미션 패드를 기준으로 반시계 90입니다. 5번 미션 패드의 기준은 X방향이 이쪽이니 90을 돌아라는 얘기는 요만큼 90도 돌아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드론이 5번 미션 패드를 이렇게 인식하였다면 이 미션 패드 5번을 기준으로 90도 이렇게 회전을 한 자세로 서라 요 말입니다. 자, 만약에 드론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5번 패드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돌아서 서야 되겠죠. 드론은 180도 회전하였지만 우리는 명령어를 앵글 90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고 XYZ 블록 다음에 로테이터 툴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을 점프 블록 하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원점 자리에 3번 미션 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 XYZ 명령을 이용한다면 이 드론은 요렇게 이동할 것입니다. 즉 50, 마이너스 50, 100, 50자리를 통과하겠죠. 자, 그런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X가 80, Y는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요 자리 좌표는 80, 마이너스 50, 한 80 정도 될 겁니다. 요 높이를 통과하는 요 자리를 통과하면서 지나가고 싶은 겁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P1 자리이고 이 자리는 P2 자리이니 P1 자리에다가 80, 마이너스 50, 80을 입력하고 P2 자리에다가 X는 100, Y는 마이너스 100, Z는 100을 입력하면 요때 미션 패드 3번을 인식하면 드론은 P1을 지나서 P2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미션 패드 3번을 인식하지 못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연한 파란색인 블럭은 미션 패드 없이 동작하는 것으로 좌표의 기준은 드론입니다. 하지만 M이나 M1, M2 이런 글자가 있는 진한 파란색인 블럭은 미션 패드를 인식해야 동작하는 블럭으로 좌표는 미션 패드 기준입니다. 단 M 위치에 미션 패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그 미션 패드를 인식해야 동작을 시작합니다. 하여간 미션 패드를 인식하지 못하면 동작을 안 합니다. 단 모터 온오프는 진한 파란색 블럭이지만 미션 패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앞서 해보았던 꼭지점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각형 모양의 비행을 미션 패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2, 3, 5의 미션 패드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위쪽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점프 명령어에서 회전각을 어떻게 입력할지가 결정되니까요. 미션 패드 사이의 거리는 115cm로 두겠습니다. 미션 패드까지의 거리는 패드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집니다. 115cm라고 했지만 약간 오차가 나도 됩니다. 드론이 움직였는데 약간 모자라거나 약간 지나가도 미션 패드를 인식하면 살짝 움직이면서 미션 패드로 정렬합니다. 자, 4번에서 출발하여 2번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115cm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얘도 115cm입니다. 3번에서 5번으로 얘도 115cm입니다. 5번에서 4번으로 얘도 115cm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드론이 4번에서 출발하여 2번으로, 다음 3번으로, 다음 5번으로, 다시 4번에 와서 착륙하는 이런 미션 패드를 이용한 사각형 비행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륙을 해야 되겠죠. 드론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한 2초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점프 명령어 X는 115를 가고요. Y는 안 가고 Z는 65 정도 주겠습니다. 1.2m 이상 올라가면은 미션 패드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65cm 정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0이고요. 현재 출발하는 미션 패드가 4번이죠. 도착하는 미션 패드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에서 3번 미션 패드로 갑니다. 이때 가야 할 방향은 X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115 이렇게 되겠죠. Z는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끔 65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3번 미션 패드에서 5번 미션 패드로 가야 되겠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115, Y는 이동하지 않고 Z는 65cm 고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이제는 5번에서 원위치하는 시작하는 4번 미션 패드로 와야 되겠죠. 이때는 X 방향은 0이고 Y는 115, Z는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4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5번으로 가고 5번에서 4번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겠죠?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에는 미션 패드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실제로 드론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션 패드의 방향을 2번, 3번, 5번 미션 패드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드론의 꼭지점에서 회전을 하겠죠. 그럼 코딩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미션 패드를 설치하고 코딩을 살짝 바꾸면 꼭지점에서 드론이 4번에서 출발해서 2번으로 가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으로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회전을 하고 5번으로 와서 이렇게 회전을 하여 4번으로 온 다음 회전하여 원래의 위치에 착륙하는 이런 비행이 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실제 꼭지점에서 회전하여 사각형을 그리는 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짜여진 코딩이라는 것은 명령어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단 한 줄로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미션 패드 번호에 -2를 입력하면 드론에서 가장 가까운 미션 패드를 인식하라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여러 개의 인식된 미션 패드 중 임의로 하나를 골라서 동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미션 패드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드론이 여러 개의 미션 패드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까운 것을 선택할지 무작위로 선택할지를 드론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미션 패드 사이 거리가 115cm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면 미션 패드 번호를 일일이 주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전 과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정삼각형을 그리는 비행입니다. 물론 꼭지점에 미션 패드를 두어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요. 단 꼭지점에서 회전하여 움직이도록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션 패드를 두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코딩이 되겠네요. 자, 여기 5번 미션 패드에서 4번 미션 패드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100cm라는 얘기예요. 4번에서 3번으로 갑니다. 이게 100cm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서 5번으로 갑니다. 자, 이게 100cm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지점에서 이렇게 방향을 회전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드론이 5번에서 출발하여 방향을 요렇게 틉니다. 자, 방향을 틀고 난 다음에 얘가 요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4번으로. 그러면 4번 패드에서 방향을 요렇게 바꾸고 3번 패드로 갑니다.
3번 패드 위에서 역시 요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5번 패드로 요렇게 가고 여기에서 방향을 다시 원래의 방향대로 돌아와서 착륙하는 이런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서 미션 패드를 이용하여 드론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장 키트를 활용하여 재미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